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권태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3시 구조대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마지막 마감 전 우리가 또 급등주를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네. 종목을 또 공략하고 계실까요? 예, 오늘 세 네.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클럽에서 공략하는 종목들 위주로 실전 매매에 들어가는 종목들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PB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싱가포르 소재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데요. 허셉틴이라는 그 약물이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PB 파마 쪽에서 만약에 허가가 이제 최근에 난다라고 했는데 허가 시에는 점유율이 8에서 9% 정도로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상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자, 수십 개의 글로벌 회사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허셉틴 쪽에서는 예상해보건대 허가가 날 시에는 셀트리온을 넘어서지 않을까. 요 한 약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상장 초기 매물이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가 해소가 됐다는 뉴스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PB파마는 지금 싱가포르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는 틀리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선택해봤고요. 이 종목 좀 중기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55,000원, 2차 목표가는 7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위지트라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지금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트위터에서 다시 또 트위터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공무원들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호재가 된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비밀리에 비트코인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는 얘기가 뉴스에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인정을 해준다면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캐나다 증시에서 ETF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장중 가격대를 5,400만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화로 48,000불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지트라는 종목을 보겠고요.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위지트가 가장 센 모습을 보였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2,500원, 2차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9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지금 클럽에서 입질로 공략을 하고 있고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또 공략을 추가적으로 할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핑거라는 종목인데요. 핑거 같은 경우에는 핑거, 손가락이라는 얘기겠죠. 20년 업력의 스마트 뱅킹 이용자입니다. 스마트 뱅킹 사용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 국민연금 이런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스마트 뱅킹을 하는 그 사람들이 3,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3,500만 명이 가입한 서비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의 이름을 갖다가 걸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사의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력이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직거래하는 업체였었습니다만 그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매각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이런 기술력 때문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들이 많이 급등했을 때에는 활성화됐을 때는 다시 한번 그런 쪽을 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고요. 2차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27,000원 잡겠는데요. 1차 목표가 4만 원인데 3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저는 땡큐하고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PB파마, 위지트, 핑거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 전에 위지트와 핑거는 우리 클럽에서도 추가적인 공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도 다양한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PB파마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급등세 이어나갔다가 요즘 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다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1차 목표가 55,000원, 2차 목표가 7만 원까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위즈트죠.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인데 1차 목표가 2,500원, 2차 목표가 3,000원 주셨고 세 번째 종목 핑거도 함께 주셨죠. 핑거 목표가 1차 4만 원, 2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새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3시 구조대 지금까지 권태민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홀짝박사의 주도주 꿀팁 순서입니다. 와우넷의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함께 또 유망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네. 자 오늘 주도주 꿀팁은 두 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국제유가 이 WTI 60달러 진입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현대건설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국제유가 자체가 60달러가 무너진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 정말 1년 만에 국제유가가 6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참 힘들었던 국제유가가 60달러대로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정유 화학주들 외에도요. 이 해외 건설 쪽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 쪽으로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별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순환매, 좀 수급 개선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올 한 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뭐 해외 쪽이나 국내 쪽 모두 다 좀 정상화 기대감이 좀 붙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이전보다 많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중동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오일머니 확보를 통한 이 플랜트 발주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향후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국내 쪽인데요. 그동안에 현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상당히 좀 규제 일변도로 달렸습니다만은 자, 올해 들어서 이 공급 확대 쪽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공공 주도하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 민간 건설사들 쪽으로 수혜 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뭐 내년 대선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어쨌든 지금 천정부지 올랐던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은 필히 따를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현재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실망감 주고 있는 이 공공 주도 하에 어떤 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뭐 중간중간에 좀 변화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일단 뭐 현대건설을 포함한 국내 건설업종 전반이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건설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 흐름을 보면은 뭐 주가가 뒤늦게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단기간 조금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현대건설 주가를 조금 길게 당겨놓고 보면은요, 사실상 뭐 2010년 이후로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이 건설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난 2018년도 이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긴 했습니다만은 뭐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해서 지금 원위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격권이 어떤 건설 경기가 됐든 또 남북 경협이 됐든 어떤 큰 기대감을 지금 반영한 주가라면 상당히 좀 저희가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뭐 국내 건설 경기든 또 해외 쪽 수주 모멘텀이든 또는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든 이런 것들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단 한 가지라도 좀 가능성,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나온다면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가 일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본다면 최근에 11월 달 이후로 지난해 11월 달 이후로 현대건설 주가를 견인한 것은 국내 기관 투자자인데요. 최근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이 아직 물량을 뭐 처분하거나 이런 모습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참조로 현대건설이 지금 뭐 내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 정도는 예전 영업이익이죠. 한 1조 원 정도는 회복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전에 현대건설이 영업이익 한 1조 원 정도 달성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6조 원에서 한 7조 원 정도에서 형성됐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7천억대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맥락이라면 조금 이러한 조정을 이용해서 좀 잡고 밀리면 조금 더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주도주 꿀팁은 일단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일단 격리 해제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요. 오늘 관련된 부분 때문에 꿈틀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삼성 관계사들 또 관심을 조금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삼성 STS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격리 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돼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삼성그룹의 어떤 투자 관련된 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좀 기대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지금 반도체 업황이 무진장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올 한 해만 한 41조 원 정도 지금 투자 캐파를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삼성 STS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삼성 STS가 원래 연간 한 6, 7천억 정도 이익을, 즉 순이익 기준으로도 연간 한 6, 7천억 정도는 이익을 냈었던 기업인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연간 순이익이 4천억대로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삼성그룹의 투자가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는 순이익 기준 한 6천억 정도, 내년에는 순이익 기준 한 7천억 정도 회복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맥락이라면 사실 이제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가장 못 오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주가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3월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가가 조금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사실 주가 별로 오른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로 오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올해 실적, 지난해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여러 또 지분이 좀 처분돼야되는 이 상속세 때문에 지분이 좀 나가야 되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갔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전혀 오른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도 실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 실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세 번째로 저희가 또 하나 놓고 본다면 아무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 삼성 STS 주가 좀 올라가야만이 아마 재원 마련하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이라면 현금을 지금 한 4조 조금 넘게 들고 있는데요. 여러 M&A라든가 이런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 한번 올라가다 말아버렸는데 다시 한번 재차 시동을 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들 참조하시고요. 특히 이제 삼성의 STS는 어느 가격대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냐 하면 오늘자 기준 시가총액이 한 15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16조 원 이하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STS가 내년도 예상 순이익이 한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보통 삼성의 STS는 이 삼성그룹의 SI 물량을 독점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좀 할증 거래가 됩니다. 이 시장에서 목표가를 보통 이익 대비 한 25배에서 한 30배 정도 제시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배 이하에서는 좀 하방을 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8천억이 20배, 약 16조 원 이하에서는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1만 원 정도가 한 16조 원 정도 되는데요. 21만 원에서 밑으로 멀어지면은 좀 땡겨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자체는 지금 오늘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만은 요 가격권에서 또 밀리면 또 땡겨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관점이라면 조금 조정이 좀 나온다면 좀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전략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꿀팁은 국제유가 상승과 삼성그룹주 내에서 삼성 SDS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